메뉴를 그래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메뉴는 어디에 만들 거냐면 제목 밑에다가 여기 부분에 메뉴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 교재랑 조금 달라요. 교재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아마 교재를 보고 미리 따라 하셨던 분들은 에러를 좀 볼 겁니다. 자, 메뉴는 지금 어디에 만들겠다라고 하냐면 여기 제목 밑에 할 거니까요. 여기에 앱하고 밑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제스 맞죠? 더듬기가 터미널은 지금 얘가 앱제스가 아니고 인덱스.js 하고 있었죠? 네, 인덱스.js 열어주세요. 인덱스.js에서 여기 부분하고 밑에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컴포넌트들을 여기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밑에다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목을 일단 출력해 보겠습니다. url li 그리고 a 제목은 홈. 이제 홈을 누르면 위에 홈 컴포넌트만 나오고 토픽을 누르면 토픽 컴포넌트만 나오고 컨택을 누르면 컨택 컴포넌트만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저장해 볼게요. 자, 저장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쟤를 클릭했을 때 이 컴포넌트가 이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홈은 나오겠네요. 홈은 나오다가 토픽을 누르면 토픽 컴포넌트가 나오게 하겠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제 메뉴를 만든 다음에 라우터를 연결하는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얘는 뭘 쓰라고 되어 있었냐면 네. 255페이지를 보시면 255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일단은 지금 라우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라우터 기능을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로드를 한 상태예요. 자, 저 라우터를 로드하면 우리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컴포넌트들을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여기 부분부터 이제 얘가 좀 바뀌어요. 여기에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거에서 컴포넌트를 뭐로 감싸고 있냐면 라우터의 패스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자,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바꿀 거예요. 네. 책에서는 라우트 하고 패스에다가 홈이니까 슬래시 하고 있고요. 그거 안에 기존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는데 패스를 이제 적는 거예요. 뒤에 패스, 토픽스, 컨택. 그러고 마찬가지 얘가 이제 이것도 홈이 아니죠. 토픽을 여기에 잘라서 넣고 컨택을 잘라서 넣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에러가 나고 있을 거예요. 에러는 지금 라우트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봐 주세요. 자, 라우트라는 기능을 쓰려면 위에 우리가 얘만 로드하면 안 돼요.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건 이 전체 앱을 감싸는 용도로 우리가 밑에 이렇게 썼었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 라우트 기능을 쓰려면 하나의 기능을 더 로드해야 돼요. 라우트라고 입력을 할게요. 라우트라고 하나 더 추가 로드를 합니다. 라우트를 넣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콘솔 좀 볼게요. 에러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지금 에러 메시지 중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이 리액트 라우터의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라우트 패스하면 됐었는데요. 라우트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하냐면 반드시 누구의 자식 요소로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냐면 라우트라는 녀석의 자식 요소로 있어야 된대요. 절대로 직접 렌더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걔를 뭐로 감싸래요? 라우트로 감싸랍니다. 자, 그러면 얘 부모한테다가 라우트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러면 라우트 안에 감싸는 걸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얘들을 라우트로 이렇게 감싸줘요. 자신 요소 한 탭 더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우트라는 것도 또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것도 위에 올라가서 얘 기능을 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써놨더니 또 에러가 나요. 그러면 상단에 가서 봐볼게요.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라우트 옆에 또 라우츠도 이렇게 로드를 합시다. 라우츠 로드 해주시고 이렇게. 자, 그래도 또 화면에 안 나오네요. 콘솔 좀 봅시다. 콘솔에 보면 메시지 좀 더 볼게요. 자, 잠깐만. 홈은 라우트의 컴포넌트가 아니다. all 컴포넌트들은 라우트의 자식 요소인 모든 컴포넌트들은 라우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생으로 컴포넌트를 직접 넣는 것도 옛날 문법이에요.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가서 매뉴얼을 보고 오겠습니다. reactrouter.com에 가서 router.com에 가서 사용법을 보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쓰라고 얘가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뒤에 있는 거 여기 특히 라우터에 있는 게 지금 버전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Read the doc 해서 다큐멘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Newt Reactor Router, React Router는 처음입니까?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기본 사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내려와 보면 일단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전 시간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뒤에 버전을 콕 집어서 뭐 히스토리 남기는 그런 옵션은 우리 안 쓰고 그냥 리액트 도움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려면 내려와 보시면 지금 함수형이죠. 함수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import 브라우저 라우트 해서 우리가 요거 로드를 해줬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최상위 모든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지금 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을 페이지 주소를 기반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앱을 얘로 감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얘를 참조했고 그 다음에 링크를 추가할 때 보시면 아직 링크는 안 갔어요. 링크까지는 안 갔고 지금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라우터에서 아까 라우터를 직접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 이름도 이제 좀 전에 우리는 라우트 그리고 닫는 라우트 그 안에 컴포넌트의 이름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요렇게 써야 한답니다. 이게 컴포넌트의 이름이에요. 컴포넌트의 이름이 엘리먼트라는 속성의 값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까 그래서 에러에서 보면 얘가 홈은 루트의 엘리먼트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must be 컴포넌트 라우트의 컴포넌트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문법으로 해서 뒤에 주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요 한 줄만 복사해서 우리 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메뉴에 일단 넣고요. 자, 홈의 루트는 우리가 슬래시 홈이니까 얘를 이제 홈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름이 똑같으면 하나만 쓰는 걸로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둘, 셋 해서 늘려준 다음에
패스 반영해 주시고 컴포넌트 이름 반영하고 패스 반영하고 컴포넌트 이름 반영해서 화면과 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네, 찍어도 됩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하죠. 열자마자 지금의 주소는 슬래시,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루트니까 루트에서는 홈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건 얘들한테 요 링크를 클릭하면 얘들을 클릭하면 얘들이 열리게 해주면 돼요. 지금도 주소 기반으로 해서 얘들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연결할 때도 기존의 책에서는 위에 링크에다가 지금 여기 링크에다가 폼은 얘고 그리고 똑같이 넣어 볼게요. 똑같이 topics 이거 이제 지금 책을 참조해서 넣고 있어요. topics 그다음에 일단 저렇게 넣어 보시겠습니까? 자, 저장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지금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우리가 뭐를 로드해주면 브라우저 라우터를 로드하면 주소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토픽을 누르면 주소 표시줄 볼게요. 뒤에 토픽이 있고 토픽이 있으면 얘로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뒤에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 홈이었을 때 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죠? 눌렀을 때 컨택, 여기 컨택이 나오고 토픽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거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잠시만요. 현재 거의 문제점은 잘 보세요. 토픽을 클릭해 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가 다시 전체적으로 로딩됩니다. 컨택, 홈 해서 얘가 페이지가 완전히 새로 고치면 돼요. 페이지가 다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안에 내용이 많아지면 얘는 도대체 이게 리액트로 만든 사이트인지 HTML로 만든 사이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얘가 그냥 일반적인 HTML 링크를 걸어서 페이지가 바뀌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지금 리액트 페이지를 만드는 건 저렇게 페이지가 안 바뀌고 이 페이지 안에서 부드럽게 빠르게 바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얘가 새로 고침이 되면 안 돼요. 새로 고침이 안 되고 페이지 내에서 메뉴가 바뀌게 하는 방법은 링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링크의 사용법을 책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에도 있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 링크. 이제 책에서는 얘를 하기 위해서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260페이지쯤 보시면 스위치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얘들을 다 감싸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감싸는 걸 라우트가 아니라 스위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스위치는 버전이 업되면서 안 써요. 쓰면 오르나요. 그래서 그거 대신 쓰라고 한 게 얘로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스위치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는 이제 2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링크는 아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요 부분을 링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요. 기존 건 주석 처리한 다음에 해볼게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쓰겠대요. 자, 링크를 쓰려면 아까 브라우저 reactrouter.com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뭘 쓰려고 하냐면 링크라는 기능을 쓰려고 해요. 링크를 쓰려면 이렇게 해서 링크 to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상단에 또 뭐를 로드해야 된답니까? 링크라는 기능을 임포트 로드해야 된대요. 찾았습니까? 여기. 그래서 아까 라우트 옆에다가 링크를 또 추가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불러오는 여기에서 이 기능을 로드해라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으니까 연이어 계속 써도 된다고. 그래서 링크라는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는 기존의 메뉴를 link to 여기에서 이 방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 방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사했고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메뉴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링크 to 해서. 자, 홈부터 먼저 홈은 슬래시해서 루트니까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topic, contact에서 이렇게 바꿀게요. 기존 건 지우고 저장하겠습니다. li 안에 넣어야 되는데 li 안에다 넣을게요. li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아이고, 넣겠습니다. 네, 이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리스트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확인됐어요? 이렇게 해도 바뀌지만 이 방식은 뭐가 된다고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다. 하지만 링크로 하면 새로 고침이 아니 된다 라는 걸 일단 흔적을 남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홈, 토픽, 컨택 마치 우리 탭하고 비슷한 이제 효과가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 라우터라는 기능을 안 쓰고 하면 우리는 되게 번잡스럽게 해야 될 거예요. 저거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몇 번을 보고 있는지 아이디 같은 걸 넣어놓고 그 아이디와 일치하는 것 중에 항목을 찾아서 그 항목만 보이도록 컴포넌트를 다시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전에. 그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라우터라는 기능을 딱 로드하고 했더니 뭐 심플해. 뭐 스크립트 같은 거 1도 안 썼어. 함수도 1도 안 썼어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1도 안 썼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쉽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를 할 거냐면 이 안에 메뉴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컨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컨택. 그러면 얘한테 뭔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로 생각을 하면 클릭을 할 때 걔한테다가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 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클릭한 그 요소를 디스로 받고 걔한테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어놓고 나머진 빼라고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놓고 액티브가 있을 때 CSS를 짜놓으면 얘가 이제 도드라지게 표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클릭할 때 얘한테 액티브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스크립트를 짤 필요가 없어요. 뭘 쓰면은 걔를 또 쉽게 해주냐면 얘도 또 주석 처리할 거예요. 내부의 링크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아까 얘한테서 여기 라우터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내부의 링크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내부의 링크를 쓰면 어떻게 되나 이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내부의 링크라고 해서 내용 검색을 해봤습니다. 컨트롤 F에서 내용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럼 Active Links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나와요? 자, 굉장히 아주 일반적으로 링크에서는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 거, 사용자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액티브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라고 해서 보여주기 편하게. 그럴 때 이 내부 링크를 해주면 얘가 뭐를 해준다라는 얘기냐면 클래스명 액티브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여기는 지금 얘는 아예 이 클래스명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고 그냥 내부 링크라는 것만 로드를 해주고 여기에 내부 링크라는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하고 기존의 링크를 내부 링크로 바꾸면 돼요. 여기에서는 액티브가 돼 있으면 레드 아니면 블루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아예 다르게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자, 내부 링크를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리액트 라우터 돔에 있는 기능이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다 이어서 쓰면 되겠네. 가볼까요? 여기 링크 옆에다가 콤마에서 내부의 링크 기능도 쓰겠다. 자, 그러면 내부의 링크에서 얘도 또 주석 처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얘는 페이지 새로 고침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해주는 녀석이었는데 뭐를 안 해줘요? 현재 활성화된 메뉴를 구분하는 기능은 없어요.
구분하는 기능이 없다. 근데 우린 지금 구분하는 기능을 여기 link to라는 걸 그대로 다시 복사했고요. 구분하는 기능을 뭘 쓰겠다? 내부의 link 앞에 nav 써주시면 되겠어요. 기존의 링크를 내부의 링크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고 다시 topic 내용 잘 바뀌는 거 확인했고 얘가 뭐 해준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클릭한 저 메뉴에다가 요소 검사 해볼게요. 지금 토픽을 보고 있는데 토픽에서 요소 검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요소 검사를 해보면 얘한테 이렇게 액티브를 넣어줘요. 확인됐습니까? 다른 것도 열어서 제가 컨택을 볼게요. 그랬더니 컨택에 액티브가 들어와요. 이렇게. 확인됐어요? 근데 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CSS에 가서 UL 안에 li 안에 A에 액티브가 있으면 스타일을 다르게 해 라고 해서 CSS를 짜놓으면 되겠죠? 그거야 앱 CSS 아니지 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인덱스 CSS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죠? 인덱스 CSS에 가서 UL 안에 li 안에 A에 액티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밑줄이 없고 액티브가 있으면 밑줄이 있게끔 해볼게요. dd none, dd underline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탭 메뉴 이런 곳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덱스 JS에서 컴포넌트를 다 그냥 한 대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컴포넌트가 이제 덩치가 커지면 분리할 거 아니야. 그죠? 컴포넌트 파일로 각각의 파일로 분리해도 얘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 한 다음에 분리를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라우터 기능을 봤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 거예요. 탑픽스 안에 또 메뉴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도 클릭을 했을 때 밑에 내용이 바뀌는, 그러니까 라우터 안에 라우터가 또 있을 때, 그러니까 링크 안에 링크가 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